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비누의 이예하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발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 중에서 환자의 급성악화를 모니터링해서 이제 환자를 좀 예후를 좋게 만들거나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솔루션이고, 그런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의료 데이터 분석해서 의료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여서요. 저희가 이 솔루션에 대해서 뭐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경험했던 바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보신 것처럼 이제 그냥 뭐 이제 너무나도 좀 지겨울 수 있으나 전반적인 어떤 인공지능 동향 정도와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저희 회사의 비노메드 딥카스라는 이제 환자 중증 악화, 즉 심정지 예측 솔루션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제 어떻게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좀 이렇게 관심을 뒀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인공지능 시장은 뭐 2020년 4.9 빌리언 달러에서 2026년 45.2 빌리언 달러로 연평균 약 45% 이상의 계속 지속적인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기대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에 되게 다양한 곳에 적용되면서 비단 어떤 이게 움직이는구나. 그 영상의 어떤 진단이라던가 또는 뭐 어떤 제약이라던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퍼즐 AI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EMR에 들어가서 의료 프로세스를 좀 더 개선한다던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로 연평균 약 45%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것처럼 사실 보면은 이제 이런 의료기기도 뭐 당연히 이제 시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2018년 저희 회사가 2018년 5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 손 이렇게 뼈를 찍어서 이제 골렬력을 측정하는 그런 비노메드 보네이지라는 제품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아서 상용화 시작한 이후에 뭐 어느 게 의료기기냐, 인공지능을 쓴 거냐 안 쓴 거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대략 한 작년 말 기준으로 약 한 150개 정도의 인공지능 기반 기기들이 시약처로부터 허가받고 이제 상용화 준비 중에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시장과 함께 의료도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허가받고 하나씩 상용화 준비 중에 있고, 이렇게 시장을 점점 더 커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의료 데이터도 계속 뭐 팩스나 EMR 도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쌓이고 있고, 그리고 전체 연령의 고령화로 되면서 여러 가지 의료 수요 증가,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이런 뭐 영상이나 뭐 생체 신호라던가 또는 EMR 데이터나 병리 데이터, 여러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서 어떤 질병에 대한 예후 예측이라던가 또는 어떤 진단을 하기 위한 정량화 또는 진단 보조,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그 퍼즐 AI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의료 프로세스 개선 등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솔루션들이 나와서 의료 현장이나 의료 진료에 좀 도움을 주고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인공지능이 의료나 헬스케어 쪽에 들어와서 보다 정확한 어떤 분석이나 업무 효율 개선 또는 비용 효과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라든가 대용량의 정보 처리를 통해서 이런 좀 더 혁신하고 좀 더 좋은 의료 현장이나 의료 서비스를 만드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가볍게 인공지능 동향이라고 해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그 비노메드 딥카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요거 뒤에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사업화를 통해 진행하냐에 대해서 사업화라고 저희가 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딥카스라는 제품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일반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해서 24시간 하루 이내에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 주는 솔루션입니다. 이것들 주로 그 입력값으로는 보통 EMR에 들어가는 뭐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이렇게 네 가지 바이탈 정도를 이용해서 보통 심정지 발생 위험 인공지능 기술이 얘를 잘 분석해서 어떻게 한 1에서 100점 사이에 그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 주는 솔루션으로 이런 그 필수
신호만으로 이용해서 환자의 중증 악화를 예측하고 이런 예측된 점수를 통해서 좀 더 의료진의 이렇게 좀 뭐랄까 위험 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표준화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더 아신 것처럼 아시겠지만 사실 몇 가지 간단한 통계를 바라보면은 기본적으로 원내 심정지의 환자의 경우 전체 입원 환자 1.2% 정도 된다고 바라보고 있고 몇 년 전에 나온 또 논문을 보면은 그 1,000명 입원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 네다섯 명 정도의 심정지 발생한다는 그런 논문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당연히 더 잘 아신 것처럼 일반 병동 같은 경우는 이제 ICU와 다르게 의료진이 상시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심정지 환자 대부분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데 좀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볼 점은 이런 사람 중에 한 약 60에서 80% 사이는 어떤 바이탈 흔들리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논문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하고 좀 더 환자 안전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의료진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재는 그렇지 못하죠. 이제 병원 항상 붐비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이렇게 어떤 다양한 감염증이 감염병이 돈다거나 하면서 점점점 의료 수요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반 병동 입원한 환자 한 명마다 의료진이 붙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이런 급성악화가 일어나신 환자를 예측해준 솔루션이 도입될 수 있다면은 보다 안전한 병원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생체 신호 데이터 그 네 가지 바이탈 사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해서 이제 환자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이것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가 되게 중점 뒀던 부분이 보다 더 정말 임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뭐 일테면은 사람이 EMR에 입력하다 보니까 체온이 36.5도인데 뭐 약간 잘못 오기해서 좀 조금 전 맛이 나왔지만 어느 분이 너무 피곤해서 계속 36.5도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어느 분 입력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입력하다 보니까 약간 잘못해서 36도를 뭐 한 39도로 입력할 수 있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오류에 대해서 데이터를 잘 클렌징하고 뭐 이렇게 데이터가 미싱이 있어도 잘 그런 미싱 데이터에 조금 더 강인한 모델을 만드는 뭐 그런 류의 임상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 모델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를 예측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 개발할 때는 그 세종병원과 함께 개발하였고요. 이렇게 개발한 병원과 함께 이제 개발된 논문에 대해서 병원에서 이제 실제로 성능 테스트한 하고도 여기 보이는 저널 퍼블리케이션 크리티컬 케어 메디슨의 이제 퍼블리케이션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오네. 저기 밑에 보이는 빨간 줄이 뭐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MWS라는 그런 지표고 뭐 아신 것처럼 몇 가지 바이탈과 바이탈 이용해서 환자의 어떤 위험 상태를 예측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환자의 고위험 환자분을 분리할 때 많이 쓰는 도구인데 기존 방법 대비 저희 디카스 제품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그 밑에 보이는 다양한 점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어떤 바이탈만 이용해서 예를 들어 뭐 호흡이 몇 이상이라거나 또는 몇 이하라거나 혈압이 몇 이상 몇 이하 또 체온이 얼마 이상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싱글 파라미터를 가지고 환자의 중증 악화를 예측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싱글 파라미터를 활용한 환자의 어떤 이제 알람 시스템들에 대한 성능이 밑에다 찍혀 있고 그런 것들 대비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훨씬 더 좋은 좀 더 이렇게 성능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능들이 저희가 개발한 특정 병원에서만 잘 동작하는 수도 있으니 당연히 임상 연구를 통해서 여러 병을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행했던 것은 처음에 개발은 이제 세종병원과 함께 전체 7년치 데이터, 한 7년에서 8년치 전체 입원자의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학습을 했었고요. 이렇게 개발된 모델이 정말 임상에서 잘 워킹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세종병원, 그러니까 부천 세종병원, 인천 세종병원, 인하대병원,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 삼성 서울병원 이렇게 병원의 규모도 다르고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중증도도 다 다르고 또는 이 병원에서 환자를 케어하는 신속 대응팀의 의료진 수도 다른 되게 다양한 병원에서 전체 병원의 이제
전체 1년치, 그러니까 이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약간 이런 심정지 발생 위험도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년치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병원의 성능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보신 것처럼 그 5개 병원 모두 고르게 한 80 이상의 성능이 나와서 저희도 이런 임상 환경, 이제 저희가 개발한 병원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좀 더 열심히 연구가 시작됐고, 그 이후로 그 아산병원과 함께 진행한 임상 연구, 그러니까 그 확증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환자의 그 심정지를 AURC 기준으로 약 89% 정도, 그리고 실제로 심정지가 일어나기 15.78시간 전에 예측을 하게 되며 전체 연령,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나 미만 혹은 성별 혹은 진로과 내과계 외과계와 상관없이 고르게 이런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밝히고 이제 임상 시험 허가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임상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 준비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싱글센터에서 처음에 연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이 모델이 로버스트하게 동작하는 걸 보기 위해서 5개 병원에서 멀티센터 후양 연구를 진행한 후에 아산과 함께 확진 연구에서 모델을 이제 상용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상용할지 저희가 많은 고민했었는데요. 저희가 크게 바라봤던 거는 이제 데이터 범용성, 기술의 신뢰성, 혹은 사용자 편의성, 또 수익성. 이게 수익성이라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실제 병원, 이런 우리 모두가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이 중에 어떤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사실은 사업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라볼 때는 저희가 개발한 모델이 어떤 특정 병원이나 특정 종합병원, 큰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병원, 모든 임상 환경에서 고르게 워킹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특정 환자만 잘 케어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이게 어느 병원, 1차 병원이든 2차 병원, 3차 병원이든 입원한 전체 환자에 대해서 잘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범용성 높은 인풋만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초반 설명드린 것처럼 호흡맥박 혈압 체온과 같은 이 의료시행법 14조에서 규정한 필수적으로 재는 바이탈만을 활용해서도 이런 중증 악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당연히 병원에서 특정 환자, 정말 환자에 따라서 중증도가 높다거나 한다면은 다양한 혈압 검사도 할 수 있고 이러저러한 좀 특수한 검사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환자들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재는 바이탈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듦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고르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제품이 특정 나이대 이상, 고령 환자나 성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아까지도 커버가 가능할 수 있게 모델을 잘 개발해서 이제 식약처로부터 식약 처가를 득할 때도 이제 전 연령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저희가 이제 뒤에 다시 설명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을 이라는 행위를 받을 때도 전 연령 대상으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서 현재 지금 나이대에 상관없이 고르게 활용하고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의 신뢰성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어쨌든 의료기기를 만들고 임상 환경에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케어에 활용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의료진 분들께서 좀 더 정말 믿고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 개발 단계부터 임상 논문을 임상 연구를 잘 진행하면서 이렇게 싱글센터 스터디라든가 그 다음에 멀티센터 스터디, 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임상 결과에 임상 연구지에 이제 게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후향적으로 다양한 연구들 많이 진행했었고요. 최근에는 지금 보여드릴 것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후양 연구도 이렇게 5개 병원의 그 멀티센터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면서 모델의 정확도를 잘 예측하였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후양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사용하면서 전형 연구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전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실제로 전형적으로 활용해서 뭐 환자의 심정지율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환자의 모탈리티 떨어지는 것들을 보이는 게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연구 중에 가장 최근에 이제 연구가 끝나서 논문까지 잘 발표된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딥캐스를 활용해서 분다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과 이제 인하대, 동아대병원 이렇게 4개 기관이 전향적으로 딥캐스를 활용하면서 환자를 케어한 그런 결과인데요. 이제 네 개 병원이 다양하게 같은 세팅으로 시작되기 위해서 저희는 분다서울대병원과 이 실험 세팅 그러니까 의료진이 이런 스코어를 볼 수 있는 대시보드와 함께를 잘 개발하여 네 개 병원에 같게 설치해 놓고 실제로 전향적으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신 것처럼 저런 대시보드 만들어서 병원에 다 설치해서,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병원 설치하고 서버를 병원에 세팅해서 환자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EMR마다 연동을 시키는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컴은 이제 환자의 급성 악화, 예를 들면 그 환자의 심정지 같은 것들, 심정지라던가 또는 이제 비계획적 중환자 치질 전동과 같은 환자의 급성 악화에 대한 이벤트를 전형적으로 모으고 저희 딥가스가 얼마나 잘 맞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라보시면은 먼저 이제 심정지, 이나시프탈 카디오 어레스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폰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기존의 성능 대비 훨씬 가장 좋은 약 87% 정도의 AUR 기준으로 87% 정도의 정확도를 냈었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unexpected ICU 트랜스퍼, 그러니까 비계획적 중환자실 전동 같이 어떤 심정지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그런 안아서 환자가 갑자기 나빠서 ICU로 전동되는 이런 이벤트를 다 잘 수집을 했고, 이 경우도 역시나 87% 정도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어레스트나 또는 이제 ICU 트랜스퍼, 비계획적 중환자실 전동을 이제 하나의 아웃컴을 바라보고 그런 복합 아웃컴에 대해서도 역시나 약 87% 정도의 정확도를 내었습니다. 사실 오른쪽 그래프 같은 거 의미하는 것은 병원의 알람 시스템이 수많은 알람을 울려주면 당연히 모든 환자를 맞출 수 있겠죠. 근데 당연히 아신 것처럼 그렇게 센시티비티를 높이겠다고 스레솔드를 아주 낮춰서 알람 많이 떠지면 이제 알람을 당연히 다들 너무 필요해서 다 무시하게 될 테고, 문제는 병원에서 대응 가능한 알람 수준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이 센시티비티를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알람 수가 가장 이제 적게 울려도 이렇게 센시티비티가 이렇게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이 4개 병원에서 워킹을 잘 하는 것을 넘어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나이대도 이렇게 65세 이상 이하가 아니라 18세부터 30, 30부터 45, 좀 더 이렇게 작게 잘라서도 이제 모든 구간에서 기존 솔루션 대비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걸 볼 수 있었고, 남녀도 마찬가지고 4개 병원 모두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신 것처럼 이것도 이제 병동별로 호흡기라던가 또는 심혈관이라던가 다양한 이런 병동별로도 분류해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어떤 특정 병동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골고루 저희 딥카스가 환자의 급성 악화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앞서는 이제 후양 연구를 통해서 5개 병원에서 워킹을 잘한다 정도를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실제 이게 정말로 이제 전형적으로 데이터를 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에서 잘 동작하고, 또 각 병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나이대도 세분화하고, 병동도 단지 4가게 10가게가 아니라 좀 더 정말 이렇게 총 한 7가지 정도로 디테일하게 병원동을 구분한 상황에서도 이제 조금 더 강인하게 로버스트하게 모델이 워킹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은 몇 가지 좀 중간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논문화가 안 돼서 발표는 되게 좀 여기 실지 못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 활용해서 환자의 심정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혹은 모탈리티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과 관련된 환자 아웃컴을 어떻게 좋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현재 전형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나오면 또 차후에 이렇게 또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도 이게 적용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소아 같은 경우 이제 아산병원과 함께 개발하였고요. 아산병원 소아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한 결과 이제 원내 심정지나 비계획적 소아과 소아 중환자 전동 예측 같은 경우에 기존의 소아에서 사용하는 그 이제 소아 EWS 시스템보다 저희 딥카스가 원내 심정지나 비계획적 소아 중환자 전동도 약 90% 정도로 높은 정확도로 맞췄고요. 이 경우도 역시나 낮은 알람으로 높은 센시티비티를 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소아도 이제 그 후향적이긴 하지만 그 멀티센터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전체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경북대, 부산대,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소아병동에 있는 그 전체 1년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저희 소아 모델 테스트, 저희 디카스 모델을 테스트하였을 때 전병동에서 모두 한 80 후반 정도로 모두 고른 성능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저희 이 디카스가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서도 잘 워킹하고 이제 이런 게 임상에 도입됐을 때 모두 소아나 성인 모두 이런 어떤 급성악화라든가 뭐 좀 예후에 대한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임상 을 통해서 저희의 임상 유효성을 보이고 좀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기술의 신뢰성을 쌓으려고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실제로 이게 사용하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사용 편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기존에도 되게 바쁜 업무 환경 속에서 추가로 어떤 이걸 보는 게 업무 버든이 되면 더 곤란해서 정말 이제 임상 워크플로우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인터페이스 잘 만들어서 환자가 어떤 특정 알람 스레스홀드 이상 되면 알람이 뜨고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 형태의 제품을 한번 개발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병원마다 실제 병원에 이제 병원 자체에 신속 대응팀이 존재하고 신속 대응팀에서 활용하는 대시보드가 따로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보드를 활용하면 되고, 네, 그런 게 없는 신속 대응팀이 없으신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활용한다거나 또는 이런 대시보드를 주로 그동안 보면은 그 이제 병동마다 간호사 스테이션 같은 거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면서 대응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환자를 더블 클릭 누르면은 환자의 전체 그동안 이제 쭉 찍은 그런 바이탈이나 이런 바이탈의 변화 또는 뒷가슴의 변화를 한눈에 보시면서 환자의 추이를 보고 이렇게 이제 체크해서 케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드리고 있고요. 또한 사실은 이제 그럼 환자가 내가 입원한 동안 얼마나 어떻게 케어를 받았나를 사실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대응해야 이제 환자 클레임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환자별 레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실제로 정말로 뒷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탈을 찍고 있고 이걸 통해서 너를 케어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전체 리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알람을 울렸는지 이제 의료진도 그걸 나중에 분석해야 좀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이 어떤 그 통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통계 정보까지 함께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EMR과 연동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EMR을 죽으면 안 되겠죠. EMR 죽으면 정말 이렇게 혼란에 빠질 거라 다양한 방식의 또 EMR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EMR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약 100개 넘는 곳과 연동을 많이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EMR 시스템도 다 연동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이제 혹시라도 저희 시스템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병원 시스템이 혹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장애가 일어날 경우 그 장애를 어떤 식으로 케어할지에 대해서 각 등급별로 4단계를 구분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또한 혹시라도 있을 문제에 대해서 빠른 복구를 위해서 서버도 이렇게 이중화를 통해서 혹시 한 쪽이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대처 가능한 형태로 좀 더 병원에서 사용할 때 안정성이나 편의성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의료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환자를 처음 입원실에서 마주치는 원무과라던가 그런 선생님들도 이제 아무튼 그런 선생님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전산팀 또는 어드민, 실무 의료진 등에 따라서 저희가 뒷가스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환자한테 설명하고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각각 이제 자료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처음 설치할 때 설명드려서 병원에 좀 더 빠른 안착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팜플렛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런 데서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또 이렇게 편하게 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20년 작년 말 기준으로 약간 150개 정도의 의료기기가, 그러니까 AI 기반 의료기기, 요새 흔히 말하는 그 쌈디 형태, 그 소프트웨어 에즈 메디컬 디바이스,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시장 진입을 제대로 한 건 사실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이런 의료 쪽이 의료가 당연히 이제 주가나 급여나 비급여들이 이제 행위별 주가가 되는데 대부분의 제도들이 이제 그 신의료급여 평가 제도에 막혀서 사실 이게 이런 보험권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의료기기는 이제 내부 연구 개발하고 시각 허가 받을 때까지가 이제 상용화의 준비 단계라고 보시는 것처럼 그 뒷단계는 이제 보험을 어떻게 잘 뚫어갈 거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잘 넘지 못했죠. 뭐 간단한 예인데요. 이를테면은 이게 디바이스 만드는 거다. 엑셀을 만든다 치면은 엑셀을 만들어서 만들게 되면 이게 엑셀에게 새로운 디바이스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은데 이런 엑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존의 디바이스를 받아야 기존의 디바이스 쓰는 것처럼 엑셀을 사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기술을 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AI 의료기기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 새로운 의료기기들은 이 기존 기술로 빠지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원래 이거 없이도 하던 행위로 만큼만 받을 수 있어서 병원에서 사실은 추가로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줄어들게 되죠. 저희는 어떤 새로운 행위로서 새로운 수가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자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임상 에비던스가 쌓여야 될 테고 근데 문제는 임상 에비던스가 쌓이려면 병원 도입돼야 되는데 병원에 도입되려면 수가가 필요하고 사실 이런 거에 좀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병원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 좀 잘 해결하고자 뭐 이렇게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나 혹은 혁신의료 기술 제도를 통해서 이게 안정성은 보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잠재적 임상 유효성이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약간 2년에서 3년 정도 또 길면 4, 5년 정도 실제로 이제 얘를 쓰면서 환자한테 비급여 혹은 선별급여를 청구를 하고 임상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를 통해서 현재 딥카스가 이제 환자한테 청구가 가능하면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시민도 바라보면은 보신 것처럼 이제 사용 대상이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 병동에 입원한 20일 이상 입원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처방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보신 것처럼 검사 방법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혈압이나 맥박, 호흡, 체온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0에서 100점 사이에 점수를 제공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병원장 협의회라고 해서 한 장을 또 좀 소개해 봤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수익이 어떻게 될 수 있냐라는 건데요. 뭐 이를테면 저희가 도입한 여러 병원 중에 뭐 A 병원에 대한 운영사를 바라보면은 수가 적용은 예를 들면 입원 시마다 하고 입원일부터 7일까지 이제 수가를 청구를 하고 너무 좀 장기 입원 환자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청구 안 한다거나 혹은 그건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입한 여러 병원 중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뭐 이게 이미 홈페이지 다 올라온 것이어서 오픈된 정보인데요. 뭐 단국대병원은 약 1당 12,000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 환자당 한 베드당. 경희대는 이제 14,000원, 조선대는 14,000원, 세안은 14,000원.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14,000원 정도로 받는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 수익 시뮬레이션을 잠깐 살펴보면은 병상 수가 500병상이고 약간 그 중에 85% 정도가 병상 회전율 이어서 청구한다 보고 약 14,000원 정도를 청구한다 치면은 이게 연평균 아마도 처방 건수가 한 15번 건 정도 될 테고 약 병원 수익이 9.8억 정도 될 것이라고 뭐 예상이 됩니다. 이런 수익을 현재 같이 쉐어하면서 저희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좀 최근에 돌려서 왜냐면 저희가 평가위의 제도이기도 하고 또 너무 장기 입원 환자들한테 다 청구되면 너무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입원 일수는 약 7일 정도를 잡고 7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를 저희가 그 정책을 제안드리고 있고요. 또는 의료 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상으로 공급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 도입됨에 있어서 별도의 어떤 서버나 비용은 뭐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서버를 다 그냥 이렇게 임대드리는 무료로 임대드리고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병동에서 도입되면서 보신 것처럼 신속대응팀이나 병동 스테이션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현재
10월 기준으로 그 병원 수는 약 52개, 병상 수는 약 2만 개 넘는 그 곳에서 실제로 처방하면서 환자한테 처방하고 청구하면서 활용되고 있고요. 이런 거 말고 데모로 들어간 것 치면 이제 100개 넘는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안정성을 더 많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신 것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 의료진 세 번째 눈이나 인공지능 기술 통해서 심정지 사람 살린다거나 사용해 보니까 좀 더 고위험 관자군의 선별에 효과적이다. 또는 이런 식으로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조금 더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임상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편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지속하면서 이제 환자에게도 저희도 병원도 모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